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도쿄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던 한 남자가 지난달 30일에 돌연 레바논에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물론 이 사람의 변호인도 전혀 몰랐던 일이기 때문에 일본 사법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화 같은 탈출극의 주인공 카를로스 곤이라는 사람입니다. 전 닛산 회장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글쎄요, 이런 인물을 입지전적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공 신화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쉐린 우리 타이어 회사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쉐린의 사원으로 들어가서 네. 나중에 이제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 르노의 부사장까지 올랐습니다. 르노의, 네. 그리고 주로 많이 그 이름이 알려진 게 경비 절감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어떤 능력을 발휘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상당 부분 또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인력 감축 이런 쪽으로 또 이어져 있어서 또 이쪽으로는 좀 오명이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닛산이 일본 자동차 업계가 2000년대 들어서 많이 흔들리면서 굉장히 경영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네. 그때 닛산 회장을 맡아서 닛산을 다시 살려낸 그런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영 능력으로는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수사의 대상이 된 겁니까? 한 두 가지 죄명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회사에서 이제 유가증권 보고서라 그래서 네. 그 뭐 돈을 얼마를 받고 어떻게 받은 게 다 이렇게 회계가 나와야 되는데 한 500억 정도를 축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50억 엔이니까 뭐 우리나라로 뭐 1,200원이 될지 1,100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500억에서 600억을 보수를 낮추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횡령이 되었다라고 해서 네. 뭐 어떤 특정 레바논에 갔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바로 이제 구속이 되고 이때 또 드라마틱하게 보석 청구를 했는데 네. 보석이 이제 되어요. 약 100억 정도의 어떤 보석금을 내고 네. 나오는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다시 또 배임죄로 또 다른 구속을- 혐의로. 예, 또 다른 혐의로 구속이 되는데 이건 요물에 뭔가 하면 오만에 있는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자기가 갖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그 돈을 돌려 냈다 이렇게 해서 배임 혐의로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별배임죄로 구속이 되고 이 특별배임죄로 구속이 됐는데 다시 53억이란 약 5억엔이죠. 5억이란 돈을 내서 이제 풀려났는데 그 풀려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정말 영화 같은 007 같은 영화 작전이 만들어져서 지금 레바논에서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레바논에서 갑자기 나타난 예. 상황이 돼버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사람이 구조조정을 좀 심하게 해서 경영 성과를 올리는 일본 같은 경우에 평생 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좀 악감정 같은 게 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작용했다. 이게 또 곤 회장의 주장일 수도 있고. 본인은 일본 내 문화에 일본의 정치적으로 자신을 탄압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에 관해서 또 성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한번 들어보도록 해야겠죠. 네. 어떤 입장인지. 자, 가택연금의 출국 금지 상태였는데 이게 어떻게 탈출해가지고 레바논에 짠 하고 나타나느냐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악기 케이스에 들어갔다.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싶기도 하고요. 이게 정말로 어찌 보면은 우리 영화 뭐 정말 첩보 영화 이런 데서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제 보석 중이었잖아요. 보석 중이었지만 굉장히 뭐 돈이 많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택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성대하게 열었답니다. 아. 그래서 악단을 불러들여서 연주회를 가지고 네. 그 연주회가 나가는 중에 콘트라베이스가 제일 큰 현악기잖아요. 그게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전에 처음 그 악기가 들어왔을 때 그 케이스를 보고 우리나라 분들이 불렀던 게 뭐 관같이 보인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가능하군요. 예, 일단은. 네. 그렇게 또 체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 괌시가 좀 덜한 간사이 국제공항 쪽을 통해서 빠져나온 것 같다. 도쿄가 아니라 오사카 쪽으로 옮겨가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레바논으로 무사히라는 표현이 좀 우습지만 입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거 도대체 누가 도와준 거냐. 뭐 아내가 밖에서 3개월 동안 기억을 했다. 네. 레바논 민병대 헤즈볼라가 지금 연관이 돼 있다. 온갖 소문들이 무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혼자 작전 짜가지고 한 정도의 어떤 수준이 아니다. 그게 이렇게 보면. 가능하지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세 비행기 동원했죠. 네. 악단 동원됐죠. 이게 어떻게 가는 근데 거예요? 전세 비행기를 타고 갔다, 개인 뭐 비행기를 타고 갔다라고 하더라도 공항에서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짐도 다 검색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되게 두 가지 정도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왜 우리가 드라마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분명히 권 회장에는 한 3가지 정도 여건이 있어요. 그 여건이 프랑스, 브라질, 레바논 여건이 있는데 일본에서 간사이에서 나갈 때 그 여권 출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맨투맨으로 안 갔다는 거잖아요. 그게 뭔가 세관을 통과 안 했으니까 여권을 가지고 통과했는 기록이 안 남는 거예요. 그럼 기록이 안 남으면 분명히 다른 어떤 세관의 사람, 맨투맨이 아닌 그러니까 사람을 대면 접촉하지 않고 나갔다.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그게 결국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큰 악기 관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개인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게 조금 이렇게 저는 개인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하다고 했고 그래서 결국 레바논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여권이 없는데 어떻게 레바논에 들어가게 됐느냐. 그래서 레바논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곤 회장은 사람의 맨투맨으로 들어왔고 면전했고 프랑스 여권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갈 때는 여권이 없고 들어올 때는 프랑스 여권이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그냥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배후가 있지 않느냐라고 일본 내에서도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멍이 뚫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변호인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석금을 무려 150억 원이나 줬고 이제 일본 검찰 특수부에서는 또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국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호인단이 여권을 관리하도록 맡겨놓은 것이 조건 중에 하나였는데 이미 요건이 몇 개인지 줬어도 일본 정부에서 파악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네요. 그 글자 그대로 사법권에 분명히 구멍이 뚫려 있을 수밖에 없다. 글쎄 이걸 국제적인 인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이상이라지만 그런 사람의 일본 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재판을 받던 인물이었는데 관리를 못하고 결국 이렇게 놓아줘 버린. 그게 그런 보석 상태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진실이 뭐든 간에 어쨌든 일본 입장에서는 망신살이 뻗친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레바논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하고 일본 정부하고 어떤 외교적인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일본도 사법 공조를 분명히 만들어 놓고 있을 겁니다. 만들어 놓고 있을 것이고 제가 일본의 이제 사법 그 계약을 공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분명히 일본 내에서 그 정도의 큰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면 레바논에 분명히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을 요청할 건데 그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해서 과연 레바논이 받아줄 것인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의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